안녕하세요. 습관닥터TV 꾸꾸박사 박금철 원장입니다. 자, 전번에 이어서 오늘은 삼일체 건강법, 먼저는 상일체 건강법 하체 3분의 1, 즉 삼일체 건강법 걷기, 직업에서 또는 일에서의 걷기 운동 효과, 또는 산책하고 공기 털어먹기, 그것이 하체 3분의 1의 건강법.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삼일체 건강법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3분의 1 중간부입니다. 요 3분의 1의 건강법을 알려드리는데, 여기에는 첫째 바른 자세, 벌써 자세가 바라졌죠 제가 갑자기. 자, 그 다음에 호흡법, 숨 쉬는 거 모를까요? 자, 숨 쉬는 거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물 먹는 거, 물 먹는 거 모를까요?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는 일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일을 아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전번에 하체 건강법을 듣고 뭐 걷는 거 그거 어렵지도 않은 걸 저렇게, 자, 그랬죠. 직업이나 일에서 걷기 운동 효과 요거 듣더니 그래도 그건 들을만 한데, 그러더니 산책, 공기 털어먹기, 그러니까 애들은 뭐 못한다, 아니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걸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됐어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직업이나 일에서 걷기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일을 즐겁게 하겠죠. 산책, 뭐 엄청난 산책이 아니라 집에서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 털어먹기. 중년 이후에 자기가 몸이 좀 약하거나 중년 이후에 건강법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만 하면 돼요. 자, 저 사람이 여러 개 하라고 그랬어 꾸꾸 박사가. 그거 아니에요. 걷기 하나만 하셔도 돼요. 자, 요번에 중간부 3분의 1 건강법 바른 자세. 자, 숨 쉬는 호흡, 물 먹는, 또는 물 씹어 먹기. 물 씹어 먹으라니까 또 뭘 또 시키나 보다. 아니에요. 건강하신 분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뭔가 더 건강하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질병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는 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냥 주면 심심하죠. 저는 절대 그냥, 왜 프로란요, 거기다 뭔가를 특별하게 한두 가지 특별한 거를 조금 넣고 바꾸고 전환하고 돌리고 해서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세상은 이렇게 바라다 보는 시각 조금만 틀어도 엄청나게 다른 세상을 느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소중한 것일수록 그게 떠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것이 정말 떠나봐야 그때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 작은 사소하게 일그러진 조각들이 훗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건강과 행복에, 삶과 운명에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왜? 삶과 습관의 원리와 진리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좀 들어보고 싶어졌죠? 그러면 삼일체 중간부 3분의 1 건강법, 첫 번째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어렵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바른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삶과 운명, 건강, 자, 간단해요. 등 바로 세우고 가슴 좀 펴고 머리 좀 바르게 구부리고 움츠리고 기울고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몸을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상하 좌우로 기울어져 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호흡도 불가능하고 내부 장기도 눌리고 여러 가지 관절도 뼈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가슴 좀 피고 목 피고 그냥 뚝 피면 돼요. 그리고 앉으나 서나 또는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특히 요즘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이 스마트폰 요거 한다고 꼬부리고 전자파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자, 목, 허리 디스크. 자, 스마트폰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바른 자세로 사용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몸의 중심축 좀 기울어졌다고? 아니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과 노화의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부적절한 자세로 만약에 일어나면 어떨까요? 저녁 조금만 지나도 쉽게 피로 느끼고 뭐든지 오래 제대로 하질 못해요. 좀 실증 나요. 왜? 몸이 아프니까. 힘들죠. 집중도 떨어지죠. 지속력 안 되죠. 결국은 건강과 체력, 중심축 바르게 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또 더군다나 21세기는 우리가 100세 시대니 해서 수명이 급속도로 길어지고 있죠. 자, 퇴행성 질병 오래 사니까 무조건 옵니다. 자, 허리, 어깨, 목, 무릎 모든 관절과 디스크 병 안 걸리고 가면 행운의 사나이고 대단한 거예요. 멋진 사람이에요. 100세 시대까지 가기에는 우리 몸이
지금부터 준비 안 한 사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좀 기울었다고 문제가 될까요? 앞뒤, 옆, 동서남북. 자, 기울어졌다고 봅시다. 이쪽 부위에 눌려 있죠. 여러분 장기도 눌리고 폐도 다 눌렸어요. 산소 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눌린 자리에 혈액순환 안 되고 짓눌렸겠죠. 혈액순환 안 돼요. 자, 그러면 결국 그 자리 뭐가 생길까요? 염증 발생합니다. 기능이 저하돼요, 금세. 그리고 암 등 심각한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긴 조금 기울어졌을 뿐이에요, 축이. 결국은 훗날 스스로 만든 일그러진 삶의 그는 조각들이 나중에는 커다란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건강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공과 행복도 똑같습니다. 자꾸 사소한 그런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행복도 성공도 다 결정되는 거예요. 왜 사소할 때는 그걸 잘 몰랐을까요? 뭐든지 어느 한 임계점까지는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병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임계점이 되면 그때부터 한계점을 넘으면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심각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식생활 습관 질환은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심할 때 10년 정도 이내에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평균 2, 30년이 지나야 질병이 되거든요. 언제 병이 온다고요? 2, 3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병과 불행의 씨앗을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훗날 하나의 씨앗이 큰 질병과 불행에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 삶과 운명은 어디서 줍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는 요 중간부 위쪽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죠? 폐가 있죠. 호흡, 숨을 쉬어서. 자, 여러분 호흡, 숨 쉬는 거 하나 내가 모를까 봐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정말 몰랐다는 거 알게 돼요. 자, 호흡은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 태어날 때 숨 쉬는 걸로 태어나서 1분만 숨 안 쉬면 걔는 세상하고 하직을 하게 돼요. 애가 태어나면 숨 쉬나부터 봅니다. 그래서 자, 숨 쉬는 걸로 시작이 돼요. 우리 인생 떠날 때 우리 숨을 거두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건강의 시작과 마무리는 우리 숨 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숨은 어떻게 쉬냐고요? 코를 통해서 우리 폐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죠. 그 다음에 내 몸의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자꾸 핸드폰 한다, 뭐 한다, 마음이 급하고 꼬부리고 기울이고. 자, 그러니까 폐가 눌리면 호흡도 빨라지고 숨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또 현대인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요. 더 빨라졌어요. 맥박도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산소도 들어갈래다 말고 노폐물도 나갈래다 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소 부족에 내 몸에 노폐물인 독소 축적에 결국 질병의 원인, 노화의 원인이 되겠죠. 자, 현대인들은 점점 더 빠르고 더 급해질 거예요. 왜?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가지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마음의 여유가 있나요?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도 몸과 마음이 급해지니까 호흡도 같이. 근데 호흡이 빠르고 거칠다면은 여러분 성격도 급해지고요. 모든 게 거칠어져요, 삶이. 그래서 질병도 노화도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길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약간만, 조금 더 천천히 깊고 부드럽게 이렇게 한다면 단지 틈날 때 짬짬이 이렇게 심호흡 좀 해서 산소 부족한 거랑 노폐물 좀 중간에 쉴 때 아침 저녁이든 점심 먹고든 심호흡 하세요. 전번에 산책에서 알려드렸는데 공기 털어먹기 호흡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여기다가 또 공기 털어먹기 호흡법을 10배 100배 효과 있게 하는 법 오늘 하나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따가. 자, 지금 나가시는 분 손해지요? 이따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숨을 쉰다, 호흡, 코로 숨 쉬는 거예요. 입으로 쓰는 거 아니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럼 왜 코로 숨을 쉬어야 될까요? 자, 폐로 출입하는 공기 온도가 적절해서 폐에 내 몸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온도로 적절화를 시켜야 되고, 공기 중에는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죠. 점점 많아지죠. 불순물 제거하죠. 세균도 들어오죠. 세균도 정화시키죠. 이런 코라는 것은 이런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염이 있어서 물 벌리고 자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미리 그런 습관을 고치고 그런 질병을 개선해 둘 필요가 있답니다. 왜? 입으로 숨을 쉰다면 코로 호흡하는 그 장점은 다 없어지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부작용이 있어요. 자,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되는 이유는 구강 건조증이 생겨버려서
입이 마르면 침이 적어지니까 잇몸 염증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래서 입냄새도 나고 입이 썩고 일찍 빠지게 되거든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자, 입으로 호흡하면 공기 중에 세균 그냥 먼지랑 다 먹었거든요. 그럼 그 뒤에 가면 편도선이라고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균이 그냥 침범이 돼버리니까 알레르기나 면역성 질환에 그냥 노출이 돼버려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더 약해지는 원인이 되죠. 자, 그런데 40이 넘으면 건강이 한 계단 또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인병 발생이 많이 생기죠, 이때부터. 자, 그러면 건강을 지키고 중년 이후에 노화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 역시 호흡 운동이죠. 산소와 노폐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40이 넘으면 호흡이 더 중요해지냐고요? 자, 이 시기부터는 몸이 탄수화물로 내 몸이 대사를 했다면 이제는 서서히 산소가 내 몸의 대사에 산소 대사로 서서히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산소가 내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돼버려요. 이제는 점점 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까 저 첫 번째 말한 걷기 운동, 하체, 그 다음에 심호흡 운동 또는 공기 털어먹기, 그런 거 할수록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되겠죠. 자, 호흡법 중에 엄청난 거 하나 알려드리겠다고 그랬죠. 공기 털어먹기. 자, 몸과 마음의 힐링과 치유가 되는 공기 털어먹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주 쉬워요. 저는 이렇게 너무 쉬운 것만 만든답니다. 해보면 효과가 엄청나죠. 여러분, 아침이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해가 뜰 때도 있고 달이 뜰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구름 꼈는데 괜찮아요? 진짜 프로는요, 그 구름 뒤에 있는 해와 달을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 뒤를 볼 수 있답니다. 마음으로 보면 되죠. 자, 여러분, 산소와 빛 에너지, 호흡 들여 마시면서 또는 자연과 우주 만물의 사랑 에너지가 온 몸과 마음을 통해 막 밀려 들어온다, 가득 충전이 된다라는, 몸을 통과하고 나가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온 사방팔방에서 산소와 빛 에너지, 자연 우주 사랑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그런 상상으로 숨을 쭉 들이면 해를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자, 내보내는 호흡과 동시에 온 몸과 마음의 노폐물, 부정적인 그림자가 샥 나가고 막 온몸 사방팔방으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숨을 내뱉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작용이 막 일어난다,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공기 털어먹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실천하면 힐링과 치유의 명상 효과가 탁월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 장수, 건강의 계단이 떨어져 갈 때 여러분들이 뭔가 두세 가지, 몇 가지를 실천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공기 털어먹기가 얼마나 유익하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공기 털어먹기로서 힐링과 치유까지 갈 수 있는 법 알려드렸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 먹는 법. 자, 이제는 물도 함부로 못 먹겠죠? 아까 얘기 들으니까 물 먹는 법에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죠? 있습니다, 여기. 이번엔 내부에는 위와 장 등 각종 장기가 들어있죠. 자, 장기의 건강은 역시 바른 자세, 호흡법, 그리고 물 먹는 법과 물 씹어먹기. 물을 씹어먹는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은 인체의 7, 80%를 차지하고 있고 삶과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몸의 7, 80%가 물인데 그 물을 제대로 못 먹고 어떻게 건강하길 바라죠? 그러니까 물과 산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근데 물을 먹는 것만 갖고, 과거에는 그걸로 됐어요. 20세기는. 21세기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뭔가 특별함이 하나씩 추가가 돼야 돼요. 바라보는 시각, 새로운 변화, 뭔가 하나를 더 플러스, 원 플러스를 해나갈 때 멋짐이 뿜뿜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 씹어 먹기는 어떤 것인지, 자, 중년 이후에 또는 중년 이후만 쓰는 게 아니죠. 젊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이 물 씹어 먹기는 몸과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활력 충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구강건조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 스트레스 안정 안 되죠? 젊은 사람, 맥 없는 사람 더 많아요, 요즘들. 자, 이때 물 씹어 먹기. 물 씹어 먹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 중간부에는 중요한 소화기관계가 있죠. 위와 장 등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물과 산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려 그만큼 면역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자, 근데 하루에 8잔에서 10잔의 물을 마시는 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먹느냐를 모르는 분은 더 많아요. 역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는 물 한 잔은 그냥 보약입니다. 내 몸 해독시키는. 근데 여기에 하나의 또 중요한 가시가 하나 들어있어요.
평소 스케일링, 잇몸 정기 관리 안 하는 분들은 입속에 세균이 밤새 자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막 몇억 마리씩 늘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물 먹으면 세균 먹는 거 아니에요. 자, 평소에 이런 관리 안 하는 분은 양치 깨끗이 하고 소금물로 다 헹구고 그러고 물을 드세요. 그리고 평소에 관리 잘하고 저녁에 평소에 아주 올바른 양치해서 소금물로 헹구고 철저히 하는 사람은 그냥 물 먹어도 됩니다. 세균은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죠. 이미 관리 잘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이 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냐면 장내 세균의 90%는 입안에서 세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양치하고 잇몸 염증 관리, 이거는 여러분의 장내 세균을 지키는 첫 관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침 물 먹기 충분히 되겠죠? 자, 저녁에 잠자기 전 2시간 전에 물을 먹고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 제거하고 잠들면 여러분, 잠에서 천사가 되겠죠. 왜? 몸이 가벼워서. 몸에 노폐물 빼고 자니까. 왜 2시간 전에 먹냐고요? 자기 전에 바로 안 먹고? 자기 전에 바로 먹으면 보통 사람은 2시간 정도 후에 화장실을 가거든요.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2시간 전에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어느 분들은 아침에 2잔, 저녁에 2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중간에 물을 적게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중량이 너무 원치 않아도 들동무들이 많이 와요. 구강건조증, 안구건조증, 피부건조증, 주름 생기죠. 이런 증상들이 생길 때는 그럼 물을 적게 먹을수록 더 심해져요. 백내장이고 입안에 각종 굳히고 입병이고. 자, 그러니까 물 적게 먹는 사람은 동안 피부 없어요. 주름 피부지. 자, 그러니까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처방을 받은 그런 분들 외에는 나이가 들수록 한두 잔 더 먹어서 10잔, 11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젊음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되니까요. 자, 나이가 들어서 건조증 오고 병도 오고 또 요즘 나이 안 들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때 물 씹어 먹는 법이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럼 구강건조증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잇몸 염증은 엄청 심해지죠. 입냄새, 혀와 입에 맨날 염증 나서 말도 잘 못하고 먹기가 싫어져요. 또 맛은 잘 못 느끼죠. 활력 떨어지죠. 신경은 이렇게 되면 엄청 누가 말만 시켜봐요. 웃음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인생을 사나? 구강건조증이 오면요 세상이 싫어져요. 피곤해지고. 자, 이럴 때 물 씹어 먹는 법 해보세요. 마음의 충전, 그 다음에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 아주 그럼 물 씹어 먹는 건 뭘까요? 자, 물 한 모금. 자, 물 한 모금 입에 살짝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넣으시고, 자, 혀를 입천장 위에 갖다 대고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 입천장에 대고 살살 움직이면 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는 요렇게 해서 또 절 나오는 사람은요, 치아를 살살 뭘 씹는 것처럼 부딪히면 침이 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침이 충분히 나와서 입안에 고이면 그냥 보약을 꿀떡꿀떡 먹으면 되나요? 아니죠. 천천히 이 보약 그냥 먹기 아깝다. 산삼 씹는 것 느낌처럼 물을 그냥 산삼 씹어 먹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살살 여러 번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을 물 씹어 먹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와 비슷한 얘기가 허준 선생님의 우리 동의보감이나 중국의 황제내경 등 건강과 마음 수련법으로 충분히 여러 군데 이미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변화시키고 쉽게 만든 거죠. 그럼 왜 물 씹어 먹는 게 그렇게 위력이 좋냐고요? 히포크라테스가 100명의 명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100명의 명의 중에 1번 명의니 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예 그냥. 내 몸 최고의 명의는 침입니다. 침은 독소 제거만이 아니라 내 몸의 활력과 건강과 젊음을 돕는 파로틴이라는 호르몬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60이 넘으면 더 심해지거든요. 구강건조증이. 또 그리고 물 씹어 먹고 이런 거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물 한 잔 먹을 때 세균 많으면 효과 있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잇몸 염증 관리로 치주염 없애줘서 구강세균을 줄여줘야 여러분 장내 세균도 지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효과를 최고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면 여러분 침의 효능이 무지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몸의 면역력의 최고치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실천할수록 물 씹어 먹기 효과가 자, 같은 거지만 차원이 다른 효과들이 나와요. 아주 쉽잖아요. 즐겁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의 팁을, 물 씹어 먹는 법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오랫동안 팀이 나가서도 한 10년 세월 말했어요.
그 다음에 자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고 젊어서도 그러고 자 운동선수들이 껌을 막 질겅질겅 씹으면 저 건방지다 그거 아니에요. 긴장하면 입이 마르잖아요. 침이 더 나와야 운동할 때 긴장하지도 않고 피로도 지침도 줄이기 위해서 또 나이 드신 분들 운동 나가다 보면 입이 말라갖고 너무 힘들어해요 몸이. 그래가지고 껌하고 사탕을 막 아주 그냥 주머니에 동네 사람 다 나눠줘요. 또 운동장 가서 껌하고 사탕을 이걸 이용해요. 근데 껌하고 사탕 어떻게 되죠? 충치, 잇몸 염증 이런 거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무말랭이로 대체하는 것이 최고의 비법입니다. 무말랭이는 공해시대 중금속 해독작용이 있고 소화효소가 듬뿍 들었어요. 그 다음에 칼슘분이 아주 나이 들수록 관절, 또 젊은이도 요즘 스트레스 받고 관절 아주 약해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말렸기 때문에 비타민 D, 햇빛이 들어가 있죠. 건강장수의 보약 중에 보약은 무말랭이거든요. 자, 우리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운명이 흘러간다고 그랬죠? 자, 입이 마를 때는 운동하거나 아니면 힘들 때 무말랭이를 입에 맡겨놓고 지금 입안에 있는 무말랭이는 내 몸과 마음의 보약이 되는 밭에서 나는 산삼이다. 자, 무말랭이를 물을 자른 거잖아요. 산삼이 이렇게 큰 걸 여러분 잘라서 먹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으로 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야 실제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자, 무말랭이 놓고 또 천천히 침으로 녹여 먹거나 아니면 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살살 오래 세게 씹는 거 아닙니다. 살살 오래 씹어서 또 침이 충분히 고이면 이제는 알겠죠?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맨날 유튜브 끝날 때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죠. 건강 장수하려고 그래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여러 번 나누어 삼키면 이것이 무말랭이 녹여먹기라고 합니다. 무말랭이 녹여먹기는 구강건조증 치료법이요, 몸과 마음의 활력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특별한 비법이거든요. 자, 근데 무말랭이를 먹으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얘기를 좀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또 한 가지만 먹으니까 지루하대요. 또 씹는 즐거움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늘리고 그럴 수는 없겠냐고 얘기를 해요. 또는 맛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맛을 더하기를 바란다면 가끔은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도라지로 바꾸거나 수삼으로 바꾸거나 뱅오포, 대추, 미역, 고구마, 연근, 사과, 바나나 이거 작게 자르거나 말려가지고 무말랭이 먹는 중간중간에 같이 먹어도 되고, 어느 날은 무말랭이 먹어왔으면 이런 거 하루 이틀은 또 이런 걸로 좀 바꿔도 되고, 다변화, 다양화 이런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런 걸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일상에서 올바른 물 먹기, 물 씹어 먹기, 무말랭이 녹여 먹기 등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 장수에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서게 될 겁니다. 자, 3일체 건강법 실천 시에 공통적인 고려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 즐거운 웃음과 미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할수록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습관닥터TV 꾸꾸박사 3일체 건강법 중간부 3분의 1 건강법, 바른 자세, 호흡법, 물 먹는 법, 물 씹어 먹는 법, 무말랭이 녹여 먹기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알려드린 하체 3분의 1 건강법 알고 계시죠? 같이 실천한다면 하루하루 발전하는 건강과 행복을 몸과 마음으로 가득 듬뿍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건강법 상체 3분의 1의 건강법 연속해서 구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행운의 구독자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